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전례 없는 격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미국산 F-35는 오랫동안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취급되며 5세대 전투기 시장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가격 급등과 정치적 리스크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흔드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그 틈을 정확히 노린 것이 한국의 KF-21이며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스위스 F-35 도입 사업의 혼란은 그 서막에 불과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 증가 소식은 스위스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국민투표로 겨우 통과된 전투기 도입이었기에 예산의 대폭 상승은 치명적이었다. 더욱이 관세 폭탄이라는 예측 불가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스위스 국회는 F-35 계약 취소안을 공식 제출하기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변덕에 전략적 신뢰를 잃은 스위스는 유럽 파트너와의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슷한 움직임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F-35 구매를 중단하고 자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유럽 프로젝트로 눈을 돌렸고, 캐나다는 관세 갈등 이후 F-35 재검토에 돌입했다. 포르투갈 역시 정권 교체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결정을 미룬 상태다. 이처럼 미국의 돌발적 정책 변화는 각국의 전력 기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뢰도 측면에서 F-35는 사상 최대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이 KF-21이다. 다른 국가들이 맨 땅에서 시작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달리 KF-21은 이미 실전 수준의 4.5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계적 진화를 택했다. 개발사 카이는 초기부터 5세대화를 고려한 구조를 마련해 두었고, 한국 정부는 최근 개발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전투기 개발에서 지연이 아닌 조기 완료는 그 자체로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적 메시지였다. 미국의 시장 독점이 흔들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기회라는 점을 한국은 간파하고 있었다. KF-21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격 양산과 수출 단계에 도달하는 순간 F-35에서 이탈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재편하는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하늘을 지배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미국이 당연한 정답이었지만 KF-21의 거침없는 행보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스텔스 성능, 업그레이드 속도, 수출 안정성, 비용 변동성 등 모든 요소를 비교할 때 한국은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KF-21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정보를 요청하고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완성도가 올라갈수록 KF-21의 시장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며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미국조차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혼란에 빠진 미국과 흔들리는 동맹국들, 그리고 과감하게 속도를 올린 한국.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의 무게추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F-35가 잃어버린 신뢰의 공백을 메울 가장 현실적인 후보, 그 정중앙에 바로 KF-21이 서 있다. 스위스의 F-35 계약 혼란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진 직후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심각한 신뢰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정책 변화와 관세 문제를 이유로 비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자 각국의 정치권은 더 이상 F-35를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투기 사업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며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은 어떤 정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이미 방향을 돌려 유로파이터와 프랑스 독일 합작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정권 변화와 함께 정책 기조가 급변하자 포르투갈 정부는 F-35 도입을 유보하며 장기 검토로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관세 갈등이 촉매가 되었고 이 문제는 캐나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적 충돌 이후 F-35 사업 전반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론은 결코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불거지는 F-35 재검토 움직임은 공통된 문제를 드러낸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동맹국들에게 비용 부담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었다. F-35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유지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 변덕스러운 정책 변수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구매가 거의 확정된 뒤에 비용이 재조정되는 사례는 국제 신뢰도에 큰 타격이었다. 이 상황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매우 명확하다. F-35의 신뢰도가 흔들릴수록 시장은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는 서방권 국가들이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다. 이로 인해 5세대 전투기 확보를 원하는 국가들은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가 되었고 바로 그 공백을 채울 가장 현실적인 후보로 KF-21이 떠오르고 있다. KF-21은 이미 초도 비행과 다양한 무장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실제 검증 과정을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비공식적으로 실사단을 파견하거나 기술 문의를 보내는 것도 이 같은 시장 흐름을 반영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자체의 전략 변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 방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F-35 생산 일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연됐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미국 이외의 공급망이 필요해지고 한국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올라섰다.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이 일정을 앞당긴 것은 단순한 기술적 자신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결과였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의 방산 구조에서 서서히 다극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산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씩 대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새로운 공급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으며 각국의 불안정한 F-35 사업은 오히려 KF-21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스위스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잇따라 발생한 F-35 신뢰 위기는 KF-21에게 전례 없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KF-21이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형도는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선택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불안정한 F-35가 아니라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KF-21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이 KF-21 개발 일정을 전격적으로 앞당긴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적 자신감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미국의 독점력이 흔들리는 순간을 한국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KF-21은 이미 실전 배치된 다양한 4.5세대 전투기들의 구조를 기반으로 진화형 개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속도와 효율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 점은 맨 땅에서 시작해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타국의 프로젝트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와 카이는 최근 공대지 공격 능력 확보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겼다. 이 결정은 명백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KF-21을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전 배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가 미국의 변동성 높은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완성형 플랫폼을 내놓기만 한다면 F-35에서 이탈한 국가들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KF-21로 향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KF-21은 현재 블록 0와 블록 1의 단계에서 이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외부에 레발 탑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카이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 확보가 필수라는 점을 일찌감치 인지했고 실제로 내부 무장창을 대비한 설계 여유 공간을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실험 영상과 홍보 자료에서 포착된 디지털 계기판 장면은 이를 뒷받침한다. 계기에 표시된 무장은 현행 KF-21의 외부 탑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지그재그 형태의 배치로 표현되어 있었으며 이는 내부 무장창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카이는 최근 컨퍼런스를 통해 KF-21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KF-21X 계획을 공식화했다. KF-21X는 내부 무장창을 완전히 확보해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공대지 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현존 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는 역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기능까지 통합해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술력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KF-21은 처음부터 설계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이후 개량해서 구조적 재설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F-35나 다른 유럽계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잦은 구조 변경과 지연 문제를 한국이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다. 실제로 카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부 무장창 추가와 벙커버스터 탑재는
형상 변화 없이도 2단계 개량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조차도 F-35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규모 개량은 늘 시간과 비용을 수반한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모듈형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개량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 점은 향후 세계 각국의 선택에서 결정적 차별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비용은 낮으면서도 개량 속도와 확장성이 뛰어난 플랫폼, 바로 KF-21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빠른 개발, 일정 조기화, 내부 무장창 가능성, 그리고 KF-1X로 이어지는 진화 계획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대안을 넘어서 새로운 전투기 표준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세계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제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KF-21은 더 이상도 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만들 주도자라는 것이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는 디지털 계기판에서 포착된 의문의 무장 배치였다. 이 장면은 여러 홍보 영상 속 극히 짧은 순간 노출되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적으로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현재 KF-21 블록 제로와 블록 1은 하부 반매립식 무장창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외부 레발 방식으로 탑재한다. 따라서 기체 하부에서 미사일이 일렬로 가지런히 배열되는 형태가 정상이다. 그런데 계기판에 나타난 그림에서는 미사일이 지그재그 형태로 6발 배치된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외부 탑재 방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그래픽 오류가 아니라 내부 무장창을 전제로 한 테스트 화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면 KF-21은 외형을 바꾸지 않고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며 내부 적재량 역시 크게 확장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내부 공간을 확보해 두었고 이 때문에 기체의 구조적 재설계 없이 내부 무장창을 설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다른 5세대 전투기들이 초기 설계에서 스텔스와 무장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겪었던 난관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부 무장창 가능성은 최근 발표된 KF-1X 계획과 맞물리며 더욱 구체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카이는 공식 발표를 통해 KF-1X가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형 공대지 유도폭탄은 F-35처럼 내부 공간이 넉넉한 5세대 전투기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다. 벙커버스터는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를 내부에 탑재하려면 상당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스텔스 형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카이는 형상 변경 없이도 2단계 개량을 통해 이러한 탑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는 한국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부 공간 확보를 고려해왔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만든 플랫폼이 아니라 향후 5세대화와 그 이상의 확장까지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 구조라는 것이다. KF-1X가 완성된다면 그 성능은 단순한 개량형을 넘어 현존 5세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내부 무장창 확보로 본격적인 스텔스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기능까지 통합되면 작전 환경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한국은 이미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이를 KF-1X와 연동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단독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KF-21 프로그램 초기부터 명확하게 설정된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블록 제로로 시작해 블록 1에서 공대지 초기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스텔스 능력과 내부 무장창을 완성하며 KF-1X에서 5세대를 뛰어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구조다. 이 단계적 접근 방식은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보더라도 KF-21은 단순 경쟁자가 아니라 구조적 확장성과 개량 용이성을 갖춘 미래형 플랫폼이라는 점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내부 무장창 가능성과 대형 공대지 폭탄 탑재 능력은 한국이 더 이상 기존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국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세계 군사 지형에 새로운 충격을 던졌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즉 ALBM의 실전 운용이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이 촘촘하게 배치된 이란의 방공망을 상대로 ALBM을 활용해 세 곳의 방공포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또 다른 한 곳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기존의 방공체계가 새로운 형태의 공격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ALBM의 장점은 명확하다. 일반적인 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달리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어 초기에 대기 저항을 적게 받고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전투기 자체의 비행 속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가속 과정에서 유리하며 발사 지점이 고정되지 않아 공격 방향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방공망 입장에서는 어떤 각도에서 미사일이 들어오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대응이 훨씬 복잡해진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에서 ALBM을 사용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은 그동안 ALBM을 실전에서 활용한 국가는 사실상 러시아가 유일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을 기반으로 킨잘이라는 ALBM을 제작해 운용해왔으며 킨잘의 사거리는 최소 1000km에서 최대 2000km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고고도 발사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미사일의 구조를 항공 발사 방식에 맞게 최적화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방식은 ALBM이 지대지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목되는 이유는 기술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무 탄도 미사일과 KTSSM 전술 미사일 개발을 통해 고체 연료 추진체, 유도체계, 관성항법 기술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 특히 현무2는 이스칸데르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ALBM을 개발한다면 러시아 이상의 성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300km에서 500km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기 발사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600km에서 1000km 이상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거리 확장은 한국의 전력 구조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95km, 신의주까지는 356km, 한반도 끝자락까지도 624km에 불과하다. 즉 KF-21이 ALBM을 탑재할 수 있다면 휴전선을 넘지 않고도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단숨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SA-5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250km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이 ALBM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공망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고 북한 역시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다층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ALBM은 이러한 구조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방공망 바깥에서부터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중동에서 드러난 ALBM의 효용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F-21은 과거 외국산 전투기 의존 시절과 달리 한국이 기체 개조와 무장 통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독자 개발 플랫폼이다. 즉, 한국이 ALBM을 자체 개발하는 순간 KF-21에 이를 탑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무 기반 ALBM은 크기와 중량 문제가 해결되면 KF-21의 공대지 전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공군이 점점 더 적극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